본투표 D-1, 어쨌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반 민주당이 압승론에서 후반에는 이제 영남과 수도권, 중부권까지 아우러서 초박빙이 이어지는 그런 선거 판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것은 밴드웨건 효과가 조금 감소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언더독 효과가 강세를 띠기 시작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밴드웨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선거에서 앞서 나가는 쪽이 그 이제 승기의 기운을 타고 쭉 이제 편승해서 나가는 것이 밴드웨건이라고 한다면, 언더독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에서 좀 약하고 좀 희마리가 없어 보이는 듯한데 어느 순간 여기서 좀 뭔가 동력이 여기저기서 생겨나는, 그래서 이제 그 약자들이 좀 약진하는 현상을 언더독 효과라고 하죠. 이 두 개의 효과가 어떻게 말하자면 이제 밀고 당기는지에 따라서 선거의 결과가 또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밴드웨건 효과가 좀 감소하고 언더독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 이것은 한마디로 이제 권력이 오만에서 나오는 거죠. 네, 이재명 정권의 오만, 이재명 대통령의 뭐 공소 취소 문제, 재판, 자기 재판을 자기가 자기의 재판에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출발한 이제 공소 취소, 특검 도입 논란. 그런 물론 집권 여당, 집권 세력 민주당, 더불어민주당도 관여된 거죠. 정청래 지도부에 더불어민주당도 이게 이 집권 세력의 오만에 굉장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권력의 과잉 행사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많아서, 여기서 소위 정권에 대한 안정론에서 출발했던 선거가 점차 정권에 대한 견제론이 강해지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정도로까지 오지 않았느냐. 이 견제론이 안정론을 확 넘어버리면 사실은 말도 안 되게 이 탄핵 이후에 탄핵당한 정당, 지금의 야당 국민의힘이죠. 탄핵당한 정당이 이게 굉장히 뭐 승리 분위기로 가는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견제론이 어느 정도 가다가 주춤하고 다시 이제 그 상태에서 끝나버리게 된다면은 결국은 또 민주당의 또 압승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민주당이 이제 뭐 더 많이 가져가는 이제 선전 분위기로 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중도의 균형 투표 심리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광역단체장을 찾아보면요, 서울은 역시 정원호 민주당 후보 그리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대결이죠. 먼저 그래픽부터 보실까요? 네, 문화일보가 5월 26일부터 27일, 요거가 그러니까 한 4, 5일 된 조사죠. 5월 26일부터 27일 이틀간 조사한 내용이고, 서대문 고가 붕괴 사건이 27일 날 일어났죠. 그 27일 날 하루 그 일어났던 그 날이 포함이 된 지지도라고 포함이 됩니다. 이 39대 39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위 이제 레거시 언론 중에서는 처음으로 오세훈과 정원호 오세훈 간의 지지도가 똑같은 동률로, 그래서 이 한 달 반 전만 해도 뭐 15%포인트,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는데, 여기서는 동률로 이루어진 결과가 처음 나왔던 조사입니다. 네, 이게 펜앤마이크 역시 여기는 25일부터 26일 비슷한 시기인데요. 정원호가 44, 오세훈이 43.6, 그래서 0.4%포인트, 뭐 이거는 누가 앞선다 뒤선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초박빙 선거라고 보이는 거죠. 또 하나 한양경제입니다. 한양경제가 저건 CNI에 의뢰해서 하는 거인데, 정원호 46.3, 오세훈 46.2니까 0.1%포인트, 이건 역시 뭐 우열이 있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선거 이 결과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 오세훈 후보가 굉장히 뒤쳐졌다가 지금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상당히 거리를 좁혔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다른 또 여론조사가 많이 있죠. 소위 이제 선거 일주일 전까지 이제 투표 여론조사한 거는 공개를 못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깜깜이 선거라고 하는데, 이 깜깜이 선거 직전까지 나왔던 여론조사 중에서 는 뭐 이거보다 좀 더 벌어진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초박빙 선거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참고로 국민의힘 자체에서 여의도연구원에서 조사한 자체 비공개 내용도 제가 여러분에게 뭐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비공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박빙, 아주 초박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건은 투표율입니다. 관건은 투표율이고요. 그리고 이 투표율 중에서도 이제 세대별 투표율이 있을 것이고, 이제 지역별 투표율이 있는데, 세대별은 역시 2030의 참여가 얼마나 이제 크게 이루어지느냐가 굉장히 그 관건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난번 그 사전 투표를 했을 때 전체가 23.51%. 근데 이게
사전투표율이 지난 4년 전에 사전투표율이 20%를 좀 넘었었죠. 그래서 3%포인트가량 높은 투표율입니다. 굉장히 높은 투표를 보였는데 서울은 이 전체 투표율보다 더 높은 23.84%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원래는 사전투표율이 이제 높으면은 이제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런 또는 진보에 유리하다, 이런 이제 속설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 2030이 많이 나온 것이라면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반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와는 달리 2030이 전체적으로 이제 상당히 보수화됐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지표가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세대별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역별로는 역시 동남권에 이제 뭐랄까요, 이 강남 3구에서 하나 더해서 4구,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에다가 이제 강동까지 강남 4구, 요 4구에서 얼마나 많은 이제 투표인들이 쏟아져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제 국민의힘이 유리하고 적게 나오면 나올수록 민주당이 유리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제 본투표에서 이제 이 세대별 투표율 그리고 지역별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그 투표율을 가르는, 그리고 결국 선거 결과를 가르는 여러 가지 이슈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여전히 부동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부동산 문제, 지금 부동산의 실제로 이 거래가, 매매가, 그리고 전세, 월세, 이게 3중 트리플 뭐랄까 이제 상승 현상 이런 것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지 여기 서울의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부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재수와 박형준의 싸움이죠. 그래픽부터 보실까요? 네. 역시 문화일보 조사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조사기관은 엠브레인 퍼블릭, 엠브레인이라고 약칭을 하죠. 그래서 여기가 전재수가 40, 박형준이 39에서 1%포인트. 이것도 역시 이제 뭐 누가 앞선다 뒤선다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예, 이게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격차가 7%포인트까지 나도 앞선다 뒤선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원래는. 근데 이건 1%포인트이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전재수가 1%포인트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더 앞선다 뒤선다 하는 얘기는 적합하지 않고요. 네. 뉴시스가 조사기관 에이스 리서치에서 25일부터 26일 5월이죠. 까지 한 거고 역시 이제 조차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니까 이제 6.2%포인트까지 차이가 나는 거는 역시 박빙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전재수가 45.1에다가 박형준 43.4니까 1.7%포인트 차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초박빙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별한 지역적 이슈가 개입다고 보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현직 대통령이 부산을 내려갔죠. 지난 며칠 전에 27일로 기억을 하는데 바다의 날 행사, 원래는 31일, 5월 31일이 바다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4일 앞당겨서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왜 내려갔겠습니까? 네, 사실상의 선거운동 하러 내려갔다는 평가가 많죠.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대통령은 아니다, 바다의 날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바다의 날을 왜 4일이나 앞당겨서 갑니까? 5월 30일 가면 되지, 사전투표 앞두고 가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갔습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가는 거랑 전직 대통령이 가는 거랑 또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뭐 물론 아주 기본적인 통념으로 얘기하자면 또는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전직이든 현직이든 이렇게 지방 유세적 성격을 띠고 있는 지방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편이긴 한데요. 어쨌든 전직과 현직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은 이슈라기보다는 인물 대결 구도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전재수란 인물도 뭐 나름 그 부산 북구 거기서 3선을 했고 굉장히 뭐 뛰어난 인물인데 박형준이라는 인물도 보통 인물은 아닌 거죠. 예, 이명박 정권 때 이미 정무수석을 했고 또 국회의원을 한 번 했고 또 국회 사무총장을 했고 부산시장을 했고 굉장히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는 경륜의 야당 인사이기 때문에 인물 대결로 가는 것 같고 대도시답게 밴드 여건이 주춤하면서 언더독이 살아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충남 가보겠습니다. 김수현 대 김태흠, 김태흠 대 김수현입니다. 네, 금강일보 지역신문입니다.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조사기관은 한민리서치인데요. 네, 박수현이 46.5, 김태흠이 40.9. 여기 이제 5.6%포인트인데 오차 범위가 3.1% 플러스 마이너스 퍼센트포인트이기 때문에 6.2%포인트까지가 벌어지는 거는 이제 이것도 역시
누가 앞서고 있다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좁혀주고 있다. 요것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역시 국민의힘 자체조사, 비공개 자체조사에서는 수치상으로는 김태흠 지사가 살짝 앞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살짝 앞서는 아주 박빙 선거를 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샘플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요 금강일보보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서울과 함께 전형적인 인물 대결 구도로 여기도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충남에서 김태흠의 이제 의회의 선전, 의회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민심위를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보궐선거인 공부청, 공주부여 청양이죠. 공부청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공부청에 등장한 이 국민의힘 후보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론입니다. 전북 가실까요? 전북은 이원택과 김관영, 무소속 김관영 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인데요. 김관영이 44.1 무소속입니다. 민주당의 이원택이 40에서 4.1%포인트. 역시 CBS가 KSY에 의뢰해서 한 조사하고 오차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오차범위 내에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박빙의 대결이 보이는데,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김관영이 다소 앞서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관영이 될지, 이건 친명 대 친청의 대결. 소위 이제 이원택이 친청, 이게 정청래 픽으로 지금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관영은 상대적으로 친명에 가까운, 그래서 이건 역시 정청래 대 뭐라 그럴까요? 이재명의 이제 선거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있어서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되면 김관영을 참 약간 무리한 방식으로 배제하고 이원택을 픽한 정청래의 오는 8일 전당대회 연임가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런 말씀 여러분께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한 큰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광역단체장의 이제 주요 판세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